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장르문학 중 하나인 BL 작품과 그리고 BL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방송 그래도 BL입니다. 그래도 BL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개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안녕하세요, 망컷입니다. 오늘은 113번째 수다고요. 네. 이번에 이야기할 작품은 아몽르님의 소설 파도가 부서지는 사막입니다. 와, 네. 요거는 제목이 너무 예쁘네요. 네 소설이 되게 동화 같아요. 음. 네, 요 작가님이 좀 그런 거 잘 쓰시는 것 같고 음. 단편인데 외전이 따로 있기는 해요. 네. 외전에만 식구가 한 번 있습니다. 아, 너무 슬펐어. 청량한 소설. 네. 맑은 소설. 나머지는 다 그냥 초록 15금 전연령가인 걸로. 네. 근데 그 정도로 재미가 있지 않으면 네. 네 BL인데 그쵸 끝까지 읽을 수 없다. 쉽고 없이 재미있는 BL. 네. 그래서 작가님은요. 네. 조아라 연재하시는 것 같아요. 트위터랑 포스타입이 다 있고요. 판타지를 주로 쓰시는 것 같고 약간 세계관이 되게 특이해요. 약간 구성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판타지가 취향이신가 보구나. 네. 그래서 17년 11월에 맹목의 틈이라고 해서 근대 동양물, 이부제형, 근친, 오메가버스, 미인공, 집착공, 다전공, 연하공, 짝사랑공, 미남수, 연상수, 열등감수 요렇게 이부제형이 뭐예요? 그 형제는 아버지가 이부가 아버지가 다른 응.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만 다른 거구나. 아. 다른이 아닐까? 그런 것 그런가 같아. 보다. 음. 그리고 18년 남이지 2월에 뭐. 솔직히 남이다.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는 같은 거니까 사실 엄마랑 같이 살면 형제인데 사실 그런가? 아빠 밑에서 크면 아. 남이지 뭐. 남에 가까운 어. 형제. BL 스타일의 근친. 네. 그리고 18년 2월 말리화핀 후원이라고 네. 해서 연모하던 이가 자기가 죽길 원했대요. 그래갖고 뭐 독을 마시고 죽었는데 눈을 다시 뜨니까 연모하던 황제랑 혼인하기 열흘 전에 봄날이었다고 하고요. 뭐? 근데 또 뭔지 모르겠네. 폐기물인가 보네요. 그래서 동양풍 오메가버스고요. 네. 말리화라는 꽃이 있네요. 말리와 들어간 BL 제목이 또 있었는데 맞아. 일본 소설이었어요. 집에 소설책이 있어. 근데 제목을 까먹었어요. 어쨌든 동양풍 오메가버스고 황후공 황제수, 미인공 미남수, 네. 순정공 서부공이 있고 회귀하고 음인 황제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양인 황후가 회귀한 뒤 운명이 바뀌어 나가는 이야기래요. 네. 음인 황제 양인 황후가 좀 흔치가 않아서 음. 궁금하긴 하고요. 근데 약간 이때까지가 굉장히 피폐했던 것 같아요, 소설들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설정이 그런 느낌이 있고 10월에 피폐물을 좋아하면 참 좋겠네요. 네. 그리고 18년 10월에 캐프리와 깃털이라고 해서 근데 그 전작까지는 별점이 조금 낮긴 한데 이게 그니까 옛날에 초기에는 구매하지 않아도 별점을 찍을 수 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그거는 좀 잘 모르겠는데 이 캐프리와 깃털부터는 별점이 좀 확 높아지기는 해요. 그래서 무신공, 미인공, 헌신수, 강수, 순정수, 짝사랑수, 집착수고요. 뭐 서양풍 판타지 BL인데 귀여워. 왜 내 쪽으로 와서 오는 거야? 불길함. 그래서 요것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님이 판타지 세계관을 좀 잘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궁금했었고 그리고 18년 12월부터 연재를 시작하신 비익연리라고 해서 이제 이거 미완이에요. 그리고 연중이라서 이게 왠지 느낌상 이것도 피폐할 것 같아. 리뷰 보면 다들 연중이라서 울고 있어요. 아, 작가님 언제 오냐고. 그리고 19년 1월에 3월 기담집. 요거는 동양풍 판타지 인의 존재 단편집 힐링물이고요. 단편집이라서 인간 흡혈귀인 거랑 인간 인어랑 백호 인간 그렇게 동양풍 판타지 로맨스가 있고요. 그 다음 거는 19년 6월에 상속의 기록. 시대물, 서양물, 서양풍 금단의 관계, 나이 차이, 미인공, 연하공, 짝사랑공, 순정공, 존댓말공, 단정수, 무심수, 연상수, 상처수, 질투,
미인수, 오해 착각, 왕족, 귀족, 잔잔물이라고 음. 돼 있고 19년 8월에 악몽의 씨앗. 이게 이제 오늘 할 파도가 부서지는 사막이랑 같은 세계관이고 스피노프 작품이에요. 근데 되게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하셨네요. 네. 이야기거리 많았나 봐요. 앞에 제가 이제 조금 읽어봤는데 재밌었어요. 아직은 흥미진진했고 좀 아라비아 나이트 느낌이 나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다음 이제 20년 8월이 파도가 부서지는 사막으로 나오고 21년 6월에 달그림자꽃, 동양물, 판타지물, 인해존재, 첫사랑, 미인공, 다정공, 순정공, 사랑공공, 미인수, 다정수, 단정수, 순정수, 상처수, 달달물, 사건물, 성장물, 잔잔물이라고 하고요. 다 약간 판타지물이구나. 동양 판타지 아니면 서양 판타지 아니면은 약간 아라비안 나이트 풍의 판타지. 네, 그리고 보면은 다 황제나 약간 취향이 되게 올거지신 분. 이게 약간 그쪽 왕족에 관련된 좀 그런 게 많고요. 21년 8월에 압화, 요거는 동양 시대물이고 궁정물, 애증빙의, 집착관공, 황제공, 폭군수, 임신수, 능력수고요. 요거 근데 조금 피폐한 느낌이 있긴 한데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파가. 그래서 나중에 사볼까 생각 중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판중돼서 못 본 작품이 있었고, 이게 이제 18년쯤에 내셨던 것 같은데, 연자라는 제목이고, 궁정물, 판타지물, 동양물, 시대물, 다정공, 강공, 집착공, 상처수, 무심수, 미인수, 단정수, 유혹수, 순정수, 상처수, 전생, 환생, 인의 존재 재물인데 선왕의 6번째 아들이랑 여우요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요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톡소다에 연재했었던 가롱성진 18년 3월쯤에 연재를 하셨었고 네. 한 번의 농담 때문에 10년 전 죽은 정혼자의 아우와 세상에. 혼인하게 되는 연인 이야기. 역시 사람 말을 조심해. 이것도 공이 황자고요. 네. 네, 수는 또 이제 그 형의 정혼자였던 사람이고. 진짜 취향이 확실하신 분이. 네, 올곧은 취향. 음, 취향만 맞으면 정말 이제 모든 책이 재밌겠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는 작품의 키워드는요. 네. 판타지물, 사건물, 중동풍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요거는 따로 키워드가 아, 저 없어가지고. 이거 초반에 보다가 네. 요즘 시리즈에서 매열무로 보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 하늘은 붉은가 작가가 그린 거 오. 보고 있는데 약간 요쪽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아 흥미진진한데 이러면서 이집트 느낌 아닌가? 하늘은 이집트 붉은가? 하늘은 붉은가는 이집트랑 히타이트 약간 얘기고. 그 나일강 문명 같은 느낌이었어. 나일강 문명도 나오죠. 근데 어쨌든 중동 아라비아 계열이고요. 네. 그러니까 중동풍이라고 안 하고 그냥 서양풍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약간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 오리엔탈인 것 같은데. 오리엔탈? 네. 어쨌든 다르잖아요. 이게. 그죠? 문화가 다르죠. 서양이랑 중동이랑 북유럽이랑 다 다른데 이거를 하나로 웃기는 이게 좀. 막 중간중간에 네. 다른 신 믿는 사람들 막 아, 그래요? 중동신? 어쨌든 약간- 문화권이 달라서 이교도들 맞아. 인도 아니에요, 인도? 인도보다는 아니요, 중동 그냥 중동. 중동? 이름들이 막 이브라임 막 이런 거라 맞아, 아, 뭐 뭐냐 사막을 건너거나 약간 자 예루살렘의 느낌인데. 뭐 그쪽 세헤라자대 느낌이에요. 나오고 좀 어. 그런 게 그쪽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꿉친구, 짝사랑물, 궁중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줄거리는요. 네. 배경이 아르마하덴이라는 제국이고 네. 이게 이제 황제는 기이하게도 늙지가 않았다고 설명이 나오고 뭐? 처음에 딱 그 서장이 그런 느낌 프롤로그로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건지는 그 스피노프 작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악몽의 씨앗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악몽의 씨앗을 초반에 읽던 중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릅니다. 그냥 악몽을 보는 상황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읽고 좀 같이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네. 어쨌든 귀히 여기는 남자왕후가 있었고 네. 그런 둘을 가볍게 여겨서 신이 아들을 내려줬어요. 네. 예. 남자가 임신을 하는 생활관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래서 약간 박혁거세 같은 느낌. 알을 알을 어디선가 알을 가져왔는데 거기서 아이가 나오고.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들. 그래서 이 아들이 왕국의 자랑이에요. 근데 친구가 없었고 그런 애에게 이제 니나즈라는 소년이 친우가 되었어요. 근데 이 니나즈는 황태자에게 첫눈에 반했고 네. 그런 상태로 둘이 성년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바쁘니까 사이가 소원해진 거예요. 니라즈는 상사병에 걸렸고 어느 날 마법에 걸린 양초를 수상한 상인에게서 얻게 되고 이 양초는 불을 붙이니까 흑표범 머리를 탄 맛이 나서 소원을 이뤄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우와. 서장이고 네. 사실 이게 초반 줄거리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얘기할 거고 네. 이거가 이제 어떻게 풀릴지는 책에 나와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요것만 봐도 좀 의미가 많이 생겼고요. 네. 흥미롭네요. 네. 어쨌든 수의 이름은 니라즈 라프타라고. 바로 하기 힘들어. 신이 법관이고 제국의 네. 유일한 계승자인 황태자 자한길의 사촌이고요. 유일한 벗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어릴 때 붙여서 친구처럼 자라게 하는 그런 느낌. 아, 네네. 라프타- 같이 크는 친구. 응, 라프타 가문은 전부 새카만 머리와 눈과 태닝된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으나 유전이 엄청 세군요. 그런가 봐요. DNA가 강아지냐? 순한 흰 피부에 모래사막 같은 색의 머리색과 아, 예쁘겠다.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 가문이니까 가문인데 이방원 생각나는데? 유일한 문인, 아, 그렇군요. 네. 유일한 문관. 아, 그쵸. 무관 그 가문 집안에서 사이에 무관에서 유일한 문관. 유일한 무관. 그쵸. 이방원 K 직장인이었다고? 아무튼 최근에 진하게 봤죠. 최근에 윤경이 나르샤를 봐가지고. 아이고. 저 이방원 보다가 이번에 그거 말 미안하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거지? 무인 가문의 유일한 무인. 이방원 때문이잖아. 아무튼 무인 가문이지만 유일한 문인이었고요. 네. 수의 집안인 라프타 가문은 현 황제가 제위에 오르는데 조력자의 역할을 한 개국 공신인 거지. 훌륭합니다. 개국까지는 아니지만 공신인 거지. 이방원 같잖아. 그럼 짝사랑수 단정수 후회수고요. 네. 그리고 황태자 자한기르가 공이고요. 푸른 오. 바다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고요. 네. 미인공, 황태자공, 먼치킨공, 다정공. 자, 한기르 그러니까 잔투가르가. 공이 지나가던 수를 불렀는데 네. 수는 공에 버시면서도 극존칭을 섞어가면서 선긋기 했군요. 자한기르 저는 지금 바쁩니다. 막 이랬죠. 아무튼 그렇게 법도를 지키면서 인사를 따박따박 하니까 네. 공은 수한테 버시니까 전화라고 부르지 말라고. 네. 야, 나 아쉽다. 서운하다. 막 이러면서 술을 붙잡고 말을 걸었는데 네. 공 뒤에는 호의랑 시종들이 늘어서 있었고 네. 이제 우리 전화 바쁜데 언제 끝나나 이러면서 존나 눈치죠.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네. 빨리 가셔서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뭐 따갑네요.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다라는데. 따가워. 눈빛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고 재작년에 황제가 공이 성년식을 치르면 황의를 양의를 하고 물러나겠다고 선언을 했고 우와. 그래서 이제 그 성년식까지 1년 남짓 남았어가지고 매우 바빴대요. 반면에 이제 수는 작년에 5명 뽑는 시험에 합격을 해서 우와. 법관으로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능력자군요. 능력자입니다. 수는 공의 시종이 울 것 같은 표정이라 가지고 먼저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네. 공이 너 나랑 한 달 만에 본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너 이렇게 가지 말고 네. 별궁 정원에 여름 장미가 가득 피었으니까 오. 우리 한번 만나서 뭐 밥도 먹고 이래야 되지 않겠니? 이랬는데 네. 수가 오늘 마칠 일이 있어서 힘들 것 같다. 나 신입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어필을 하면서 막내입니다. 공이 미루면 안 되냐고 막 오늘 아니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가 네. 나 신입이다 이러면서 간 거죠. 일정이 오늘입니다.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눈치 보이는데 신입은 빡세다. 저는 가야 합니다. 이러면서 같이. 그럼요. 가야죠. 이제 공과 수는 거의 2달 만에 만난 건데 각자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바빴던 것도 있고 네. 이제 사실은 피했나요? 수가 공을 일부러 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피한 이유는 매우 뻔하지만 수가 네. 공을 짝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네, 매우 아, 뻔하죠. 처음부터 까고 시작하는군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신선합니다.
그런데 공은 수를 친구로만 여기고 있는데 네. 수는 자기가 희망 없는 관계에 집착하고 매달릴 수가 없는 거지. 네. 이제 앞날이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수는 법관이 돼서 제국의 오래된 관습을 바꾸는 게 일단은 목표였어요. 아, 법 제정을 하고 싶은가 보군요. 그래서 지금 황제는 이교도의 사내를 황으로 삼았고 헐, 괜찮은 거야? 종교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그게 악몽의 씨앗에 나와요. 이교도 그게 괜찮겠어? 황제랑 그 황후 이야기예요. 아, 아무튼 옛 이야기에 나오던 마법사가 제국을 비호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래서 오래된 법을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외무대신과 이제 일하러 갔다가 외무대신하고 그를 따르는 대신들의 담소를 듣게 돼요. 이제 막 십수년 전에 오고 갔던 공의 혼담, 작은 이사벨라라는 여대공 이야기였는데 리틀 이사. 이사벨라. 이사벨라 주니어 아, 그 주니어구나. 이었고 네. 그때 황제가 거절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상황상 다시 혼담이 올 법하다면서 네. 수한테 너 공하고 절친인데 혹시 들은 거 없냐 이렇게 물어봤고 수는 들은 적도 없고 법관이 된 후에는 공도 바쁘고 저도 바빠서 그런 대화를 할 여유도 없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피해 다니니까요. 그쵸. 외무 대신이 수한테는 더 이상 알아낼 게 없다는 걸 네. 알고는 몸을 돌리니까 이제 다른 대신들이 외무 대신이 벌써 앞날을 지금 점치고 있는 거냐. 나 너한테 붙어도 되냐. 약간 무섭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손바닥을 열심히 줄 긁었던 서자. 거죠. 그 후에 외무 대신과 그 금붕어 똥들의 무리가 수는 공이 누군가랑 혼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또 비참해졌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공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죠. 원래 수는 아기 때부터 푸른 바다를 접한 동부의 도시 카슈마르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 뭔가 네. 느낌이 너무 좋아 보인다. 어. 카슈마르. 카슈마르. 바다 있고 막 아, 되게 좋네. 돈도 많으니까 놀았겠지? 피난구즈 매우 해변과 좋아. 함께. 아무튼 수의 어머니인 아이샤는 태몽으로 밤 사막에서 유성우를 손으로 받는 꿈을 꿨대요. 대박. 그리고 그 별을 후에 받았어. 수가 태어났는데 너무 작고 여려가지고 한 네. 해도 버티기 힘들어 보였고 약간 병도 살짝 있었나 봐. 근데 병명도 모르고 원인도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저 니라즈가 임신이 됐을 때 적 제국에 의해서 뭐 지면이 갈라졌다고? 뭐? 약간 그냥 땅이 나뉜 거 아닐까? 아무튼 그렇게 되고 역병이 돌고 이래가지고 네. 뭔가 사건이 있었군요. 수의 엄마가 마음의 병이 생긴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 태교를 제대로 못한 거라고 생각했나 보네. 저는 이게 약간 그 스피노프작이랑 연결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조금, 왜냐면 저게 분명 아들 낳는 것까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둘이 친구고 나이도 비슷하니까 좀 그거 관련돼서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아이샤는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고향을 굉장히 그리워했고 네. 수의 병이 나을 때까지 친정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요양을 요양을 해야죠. 했던 거죠. 수의 아버지인 무함마드는 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네. 두 사람만 동부로 내려보냈대요. 그리고 수의 어머니는 가던 길에 노 의원을 만났는데 네. 그 의원의 말이 수의 병이 사막의 열병이고 스승님께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이다. 그러면서 시원한 바닷바람이 아이의 몸을 식혀준다면 틀림없이 나을 거고 가급적 검을 쥐는 걸 피하게 하고 아, 무관으로 키우지 마라. 문관으로 가야 한다. 그걸 피하게 하고 몸을 무리가 가는 거는 다 멀리하게 하라고. 그래야 오래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수는 검보다는 책에 익숙해지게 됐고요. 요양을 하면서 수의 건강도 좋아졌고 무함마드가 제발 제도로 돌아와 달라고 간청을 했지. 네. 어머니는 수한테 이제 돌아갈 날이 왔다. 나처럼 너도 카슈마르의 바다가 그리워질지도 모르겠지만 성년이 되면 언제든지 이곳으로 돌아와도 된다. 네가 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수의 아버지와 고모가 수의 말동무도 구해놨다고 하면서 이제 꼬신 거지. 네. 수는 카슈마르의 그렇구나. 푸른 바다만큼 아름다운 것은 제도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하지만 공한테 빠진 게 아닐까? 아름다운 것은 바로 공. 얼빠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모자는 곧 이제 본가로 돌아가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고요한 카슈마르와 다르게 제도 사르하는 번잡하고 화려했으며 생기가 넘쳤죠. 수도예요, 수도. 네. 그런가 봐요. 왕이 제도니까 뭐. 있으면 수도겠죠. 제국의 수도. 그래서 라프타가 사람들은 수의 생김이 자기들하고는 달라가지고 좀 어색했던 거지. 어떻게 다른 거지? 그쪽 사람들은 약간
구릿빛 피부 아닐까? 좀 이렇게 음. 까맣진 않더라도 약간 구릿빛의 갈색. 피부? 갈색?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구릿빛 모르겠어. 갈색? 아무튼 약간 요런 컬러겠죠? 중동 색깔. 중동? 약간 근데 집안 사람들도 다 좀 그렇게 구릿빛이고 이렇게 튼실튼실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네. 근데 주인수만 약간 흰 거지. 하얗나요? 예, 가늘고 하얗고 얇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색소 빠진 그 병 그것처럼 낭창낭창한 느낌이요. 수... 여리여리한 느낌이요. 낭창낭창 사투리라 그러더라고. 아, 그렇대요? 몰랐는데. 경상도 쪽에서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잘 썼는데. 그쵸. 낭창낭창하다 말면서. 그쵸, 낭창낭창. 아무튼 자신들 수의 생김이 자신들과 달라서 어색하게 되는데 수도 마찬가지였지. 그쵸. 지 얼굴만 보고 살다가 내가 짱이야, 막 이러고. 얼굴만 보고 살 때. 수의 말동무는 얘네는 왜 이렇게 공이었어요. 못생겼니? 막 이러고. 이렇게 시꺼매? 못생긴 건 아니지만 아무튼 수의 말동무는 공이었죠. 네. 공호인 카디자가 공의 말동무를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마침 조카인 수의 병세가 호전이 돼서 조카라는 줄 알았는데. 조카인. 네. 아무튼 그래서 어느 여름날에 수는 별궁의 정원에서 공을 만났어요. 네. 여름 정원은 싱그럽고 아름다웠는데 네. 근데 그 안에서 제일 아름다웠던 건 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얼빠니까. 네. 곱슬곱슬한 검푸른 머리카락과 희고 고운 피부. 얘 뭐야? 얘도 얘는 또 하얀데? 하얀데? 피부만 하얘요. 아, 그래요? 뚜렷한 이목구비와 천진난만한 푸른 눈동자. 아, 너무 예쁘겠다. 그거 생각나요. 는- 최근에 봤던 듄. 아, 파란 눈동자. CG 넣은 완전 파란 눈동자. 매우 좋았죠. 아, 너무 예뻤어요. 오스카 아이작 죽는 것도 좋았지. 어쨌든 문라이트 기대하고 있다고? 그런 푸른 눈동자. 아무튼 푸른 눈동자는 마치 이제 자기가 떠나온 그쵸, 가슈마르의 그쵸. 바다에 그쵸, 저도 그랬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소금 결정 바다를 넘었어. 같았다고 합니다. 반짝반짝 했나 보지. 네, 빛나죠. CG를 때려 그리고 넣었어요. 공은 술을 보자마자 그대로 달려와서 손을 덥석 잡더니 에? 인사를 하면서 네. 큰 아바마마라고는 안 할 것 같은데 큰 아버지 아닐까? 아니요. 그러니까 아바마마요? 아빠가 둘이니까 아, 큰아버지. 큰 아바마마, 아. 작은 아바마마 이렇게 하는 아버지 것 아빠가 같아요.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렇구나. 그러니까 둘 다 아바마마라서. 아무튼 두 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난 뒤부터 네. 보고 싶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얘기를 한 거지. 왜죠? 약간 큰 곰, 작은 곰 느낌. 약간 기대 만빵이었던 거 아닐까. 아, 새 친구. 유명했나봐요. 내 또래 친구가 생긴다고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왕족에게 친구란. 공은 수의 형과 누이들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네, 노잼이요. 검과 창 이야기밖에 안 했다고. 무관들이었지, 다들. 옆에 가로로 밀덕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놈 스타일. 아니 읽으면서 딱 뭐야 밀덕이잖아. 왕자마마 이 칼 새로 나왔다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검을 참 잘 벼렸습니다. 막 이러- 날이 장난 아니야. 이차 막 이러- 아십니까? 이거 이번에 각도가 이런 칼을 개발했다면서 가져왔는데 혹시 아, 이거 밀떡 써보셨습니까? 맞네. 장비충이네. 아주 잘 베어진 이 각도로 하면 아주 깨끗하게 베어집니다. 이런 이 화살 한번 써보셨습니까? 화살이 아주 이게 땡땡. 몇백 미터 밑에서 아니고. 몇백 미터 뒤에서도 백발백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막 이런 거짓말. 이런 느낌으로 조준이 장난 아니야. 막 이러- 약간 비껴가도 스쳐 지나가도 이상해. 스쳐 지나가도 어떻게 뭐 유도탄이야. 뭐. 잘할 수 있다고 약간 이렇게 틀어서 쏘면 아주 회전각을. 회전각이 굉장히 좋다고 커브를 넣는다고 합니다. 막 이러면서 진짜 다들 술 먹어가지고 제정신 안 차려. 아무튼 공부는 스승님한테 배우는 걸로 좋게가지고 이제 친구랑 실컷 놀고 싶었다고 네. 하고요. 공이 수한테 뭘 좋아하냐고. 네.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미리 선물 준비 못했다. 아니, 다 준비했어야지, 이 녀석. 유행어 앞으로 모르니? 친구니까 편하게 이름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도 이제 됩니까? 수는 공이 수업을 들을 때 옆에서 구경을 했고 네. 수업이 없을 때는 같이 궁을 누볐다고 합니다. 네, 놀았군요. 네. 아, 좋다. 그리고 궁을 돌아다니다가 태우 누르가가 지냈다는 별궁에 가게 됐는데 네. 이 인물이 전작인 악몽의 씨앗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나와요. 악인 같아요. 아직 지금 정확하게 악역입니까?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지 안 나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공의 아버지. 둘 다 아빠인데 어떡하지? 큰 아빠, 작은 아빠 중에 이제 아빠 중에 한 명. 예.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었던
왜냐면 자기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고 아. 공의 다른 아들이 아빠를 정적이었구만. 네, 그래서 전자행에 날 보낸 다음에 지원 같은 걸 막 끊어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고전적인 했던 수법이네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보급을 이제 끊었구만. 그렇군요. 네, 이거 스포는 아니에요. 어쨌든 초반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공의 아버지가 어쨌든 해내서 이겨냈어요. 오, 이겨내서 대단하다. 이제 수습을 자기 했나 봐. 아들이 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들 죽게 만들어요. 어떻게? 죽은 척? 아니요,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 모든 죄를 걔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냥 그런 걔가 느낌 아니에요? 죽는 걸로 자기는 살아남아요. 그냥 그렇게 우선은 나와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후궁견환을 보면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가 한 것도 쟤한테 씌운 다음에 난 아무것도 없애버려요? 몰랐다. 아. 얘가 시켰다 이런 식으로. 소각. 그러면서 계속 악담을 하긴 하더라고요. 어. 네,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무튼 그랬고요. 그러다가 초상화 방에 가서도 구경을 했는데 네. 수가 너무 무리를 했는지 창백해져서 공이 이제 자신의 방으로 데려와서 따뜻한 차를 먹게 하고 네. 그렇게 둘은 계속 연약하군요. 벗으로서 함께 지냈고 네. 여름이 끝날 쯤 해서 수는 이제 뭐? 완전히 건강체가 됐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팠다고? 계속 빌빌거렸던 그런가 거지 봐요. 이제. 네. 피곤하네요. 여름이 다시 아프기 시작할 텐데, 겨울이 되면. 아니, 여기서는 아, 겨울이 뚜렷하지 않군요. 계속, 그러니까 완전 약체로 태어나서 네. 요양을 지방에서 계속 하다가 음. 공이랑 지내면서 조금씩 점점 더 나아져서 더 건강해진 거예요? 예, 이제 완전히 나은 것처럼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12살 공이 됐을 때 아, 아직 애기구나. 네, 그래서 공이 이제 스승님한테 배운 거라 그러면서 이거 네. 꼭 비밀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별가루를 선물로 줘요. 뭐죠? 별사탕은 아닐 테고. 아니요, 진짜 이제 이게 가루인데 운석에서 나온 운석가루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 방사능? 되게 반짝반짝한 건데 이제 그걸 이렇게 유리병에 담아서 주거든요. 보석가루 같은 건가 보다. 근데 이게 판타지라서 그런 것 같고. 하긴. 그래서 이제 공이 이제 술을 보니까 떠올랐다 그러면서 옛날에 작은 아바마마가 밤에 사막을 헤매는 여행자 이야기를 해줬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밤의 사막에서 이름 없는 여행자가 길을 잃고 헤매던 중에 이제 달이 심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여행자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네. 수수께끼를 전부 마치면 소원이 뭐든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수수께끼를 여행자가 다 갑자기 마쳤고 아라비안 나이트네요. 이집트 같기도 하고 스핑크스 같기도 하고 아라비안 나이트. 그래서 이제 그 퀴즈를 다 마치니까 네. 달이 이제 너 덕분에 무료함에서 벗어났다. 네. 그래서 이제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여행자가 그러면 내 죽은 여인의 그러니까 자기가 연인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네. 이제 이 죽음을 존중해서 되살릴 순 없는데 네. 대신에 이제 하지 못한 딱 한마디만 전하고 싶다. 훌륭하다. 네, 그래서 달이 그러면 이제 은하수 별의 반짝임을 빌려서 그 빛을 모아서 연인을 만들어줬고, 별자리 신화인가요? 갑자기?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연인을 여행자가 끌어안았고, 이제 네. 그 빛 때문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여행자가 이제 안 놨대요. 네. 그러고는 이제 연인한테 조용히 고백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름답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게 당신이 떠날 때 곁에 지키지 못한 거고 만일 네. 내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당신 곁에 저 밤하늘의 달처럼 맴돌면서 영원히 살겠다. 그럼 라고. 위성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거래요. 영원히 만나지도 못하고 헤어지지도 못하는 바라보고 그러네요. 위성이 되는 위성. 스토커. 무섭네요. 그래갖고 이제 여행자가 손을 맞잡으니까 연인이 별가루가 돼서 흩어졌대요. 그리고 달이 여행자를 가엾게 여겨가지고 이 별가루를 선물로 줬고 네. 그 여행자가 유리병 안에 별가루를 담고 소중히 간직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군요. 네. 네. 그래서 공이 얘기를 끝내더니 이 별가루가 달이 여행자에게 준 선물이고 네.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기도 하다. 그럼 난 달님인가요? 저는 사실 이게 사랑 고백 같거든요. 네. 근데 네. 너는 달이냐? 이게 둘이 너무 어려서 그런 건지 수는 이게 그냥 정말 친구라서 준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아니야 사랑하는 이렇게 하면 너무 스포 연인에게 같아. 주는 증표인 것 같아. 근데 사실 이미 공과 수라고 얘기하는 순간 얘네는 해피엔딩으로 맞아. 끝날 거라는 그쵸, 느낌인데. 어쨌든 그래서 수가
이 별가루를 유리병에 조심히 담아서 네. 침대맡에 숨겨두고 네. 밤이면 꺼내서 조용히 감상을 하곤 되게 했대요. 예쁜가 보다. 약간 네, 반짝반짝 했나 봐요. 빛나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랬는데 공 주변에 이제 공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황제가 굉장히 미인 그렇겠지. 나오고 잘생겼군요. 콩콩 팥팥이라고 했습니다. 다 그렇구나. 이게 악몽의 씨앗에도 보면 수가 그러니까 뭐냐면 황제가 경국지색인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음. 이 황제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약간 경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신에 신격화 가까운 있어요. 네, 그런 네. 얼굴인 건가? 이건 신이라고 네. 불러도 믿을 수 있어라고 그냥 생각될 아이돌이잖아. 듯한. 이 세계의 아이돌이잖아. 근데 수가 당신의 나의 왕을 아이돌. 뽑아주세요. 원원. 원어원이야. 황제를 딱 보자마자 와 이 얼굴이면 신으로 불러도 되겠다. 이게 나와요. 홀리는 얼굴이구나. 네. 얼굴로 납득했구나. 아, 근데 훌륭하다. 그 이길 이제 수가 없네. 거기서 이제 수로 나오는 네, 어쨌든 그 작은 아버지가 네.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렇게 입담이 있는 네. 그런 아버지로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이 두 아버지의 장점을 가진 거예요. 그래갖고 제국의 국민들이 공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이제 그랬던 상황이고 어쨌든 공은 이제 베드로라는 스승님이 있는데 네. 베드로? 저도 계속 베드로 스승님? 약간 구약 읽는 느낌이에요. 아브라함 그거 읽는 느낌이에요. 이름들이 계속 그래가지고. 좀 익숙한 이름이 많이 나오긴 아니 해요. 중간에 사막을 유다가 나오진 건너고 않겠죠? 별이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나 계속 구약을 읽는 느낌이야 지금. 어쨌든 근데 그 스승님한테서 바다 건너 왕국의 고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아 라틴어? 마치 라티노. 5어라고 하니까 약간 근데 공이 이게 너무 지겹다고 네, 그러면서 재미없죠. 나는 네가 아니었으면 사라진 언어를 왜 배워? 막 이러. 진짜 궁 밖으로 나가서 나는 이제 제국이나 돌아다녔을 거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수는 오히려 그 말에 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떠나실 거예요? 왕의 탈선. 내 친구 너뿐인데 약간. 탈선. 그러면 떠날 거야? 라고 물어봤고 공이 아니 그냥 내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그냥 그러면서 자유롭고 갇혀 살면 원래 그러지 뭐. 응. 나는 큰 아바마마의 뒤를 이어 제국을 다스릴 거며 자한기르라는 이름을 받은 이상 이거는 의무 목표다. 그러면서 그때쯤이면 너도 무함마르의 숙부처럼 내 곁에 있겠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수도 이제 그러고 싶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고 공이 순식간에 얼굴이 밝아지면서 평생 내 곁에 있겠다고 약속한 거 맞냐? 네, 수가 맞아요. 이러면서 자한기를 네. 전화하고 대답하니까 네. 공이 근데 전화라 좀 직금하면 안 돼? 이름 좀 불러줘. 이렇게 우린 친구잖아? 갑자기 깐부잖아? 너만 그렇게 생각하잖아? 막 이러. 나는 라고- 불편하다. 라고 했고요. 네. 수는 아니 황태자인데 좀 그러기 힘들어요. 이렇게 막 동공지진하니까 네. 공이 막 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두 번째 이름으로 강요. 부르는 건 하겠는데 저게 바로 갑질이라고. 제가 말을 놓을 순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이 그러면 두 번째 이름만 불러달라.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이름인 아미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름이 네. 장기르랑 아미라랑 이렇게 나오면 저는 사실 이러면 네. 헷갈려요. 기억을 못 합니다. 아. 네, 지금 동명이인이 아니야. 나올 때마다 이 사람 누구지? 이런 이렇게 찾아봐야 앞뒤 돼. 맥락을 한 번씩 체크를 하거든요, 사실. 이게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더라? 익숙한데? 약간. 그럼에도 끝까지 읽었다. 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어쨌든 공은 초승달처럼 눈을 휘고 웃으면서 네. 앞으로 쭉 너의 멋 아미라라 진행해달라. 너의 이렇게 멋 했어요. 아미라. 그래서 이제 수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처음에는 환희로 막 가득 쳤는데 네. 그러면 언제까지 벗으로 있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린데 조숙했다. 끝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비우고 약간 이렇게 막 하하하하 막 이러면서 노는 게 아니라 아싸 친구 막 이러면 되는데. 얘는 황태자고 나는 그냥 일개 신한데 생각이 언제까지 많은 친구로 스타일이네. 그럼 안 돼. 네. 약간 뇌를 비우라고. 그럼 막 살아야 돼. 그럼 세상 삶이 짧다고. 맞아.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5살이 됐고요. 시간 잘 가네요. 네, 이제 아, 12살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법관이 됐나? 원래 똘똘. 그런가 봐. 어쨌든 공이 제도 근방 호수에 피서용 별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좋겠다. 거기 이제 갈 예정이었는데 수한테 가자 그랬고, 네. 공이 이제 수가 원래 그 카슈마루의 바다를 계속 그리워했는데 이제 거기만큼은 아니겠지만 여기도 아름답지 않냐 그러면서 네. 수를 여기 꼭 데리고 오고 싶었다 네. 이러면서 이제 거기 데려가서 둘이 이제 막 노는데 별장 데이트. 수한테 물장난을 쳤는데 수가 이제 그때 공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깨달아요. 네, 여기서 이제 빨리 깨닫네요. 공이 반짝반짝 하는 걸 보면서 깨달았고요. 수가 어떻게든 자기가 마음을 단념해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고 네. 그것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둘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아, 이게 참다 보니 점점. 네, 그래서 이제 수가 공이 수랑 같이 놀려고 밤새워 과제를 하고 네. 법전도 암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공부를 해서 낮에는 수랑 수업을 놀려고. 빨리빨리 농땡이 치고 그러니까 낮에 공부할 시간을 밤에 해버리고. 잠을 줄이면서 한 거지. 네. 그래갖고 이제 공이 그것 때문에 엄청 바쁜데 네. 시험들도 다 해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훌륭하다. 네,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간만에 일정이 없어가지고 공이랑 수랑 티타임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또 그걸 못 참고 누군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뵙고 너네 싶다. 왜 노냐? 막 이러면서 나랑 놀자.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러면서 나도 이제 만나달라. 누구 왔다고 시종이 또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공이 한숨을 쉬면서 바빠. 좀 쉬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잠깐 다녀올게 이랬는데 수가 혼자서 기다리게 됐는데 네. 심심해서 내실을 둘러봐요. 그러다 이제 헝겊천에 덮인 바구니를 발견해요. 근데 거기서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잡동사니가 가득했는데 이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수가 처음 보는 걸 보니까 만나기 전 물건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돌고래 나무 조각인데 하얀 안료가 칠해져 있었고 네. 수는 이거 누가 조각한 걸까 궁금해 하는데 마침 공이 오면서 이거 안 그래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제일 아끼는 돌고래 조각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수가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든 거냐 했더니 에우프로시네와 탈리아가 선물로 준 거다. 누군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수가 처음 듣는 이름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렇군요. 수도 네. 모르는 사람. 공이 꽤 친했다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직접 조각을 해서 우와. 선물로 준 거다. 대박. 수는 이제 자기가 공의 첫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야 뭐? 내가 처음이 아니었어? 이러면서 질투. 그래서 공은 또 그것도 모르고 막 자랑. 언제든 여기가 그립거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시 찾아오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는 또 에우프로시네는 제국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사냐 물어봤고 공이 아니 제국에 가까운 곳이긴 해 근데 먼 곳은 아니다 그냥 대충 대답을 해요. 그래갖고 네. 이제 무슨 소리지? 가깝다는 거야, 멀다는 거야, 뭐야? 그래서 수는 집으로 돌아와서 네. 이게 얘가 또 여자들 이름이 나왔어. 그래서 그러면 둘이 혼담이 오갔나? 막 이렇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찾아오라고 한 거 보니까 그럼 다시 만나자는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공이 또 어디 있는지도 대충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조금 자기는 좀 쎄한 거지. 그래갖고는 얼버무렸나? 그래서 수가 그날부터 나 법관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네. 공부에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수가 법관이 됐고 그리고 약간 둘이 이제 소원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는 공이 언젠가는 이제 제국을 함께 이끌 누군가와 결혼을 할 것이고 그건 내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비노체에서 이제 특사가 와가지고 너무 오래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공이랑 뭐 혼담 얘기가 오갔다 거기 관련된 사람이라서 둘이 약혼하는 거 아니야? 둘이 이미 약혼을 했대. 막 이런 소문이 자꾸 터지는 스캔들. 그러니까 이제 왕족 스캔들. 상관이랑 아주 동료들은 흥미진진하지. 아주 재미있지. 수한테 계속 그걸 묻고 싶어하고 네. 수는 자꾸 그것 때문에 속이 안 좋은 거예요. 나한테 묻지 마. 나도 몰라. 또 거기다가 이 특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는 뭐지 이러면서 뭐야, 점점 초조해지고 오케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 막 이러고. 그래서 황제가 이제 공이 성년을 맞이한 후에 원하는 이와 결혼하기 원해서 혼담을 다 거절을 했었는데 공이 안 그래도 곧 성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년이 되면 그 누군가와 결혼을 하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네. 점점 계속 괴로워지는 거야. 점점 좌절을 하고 상사병이 심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수가 아픈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래갖고는 주변에서도 수한테 요양을 하라고 네. 이 말이 나온 거지. 왜냐면 이제 또 이게 개국공신 집안의 애인데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니까 네. 옆에서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얼마
신경 쓰이겠어. 명문가잖아요. 좌이정 집안 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점점 우이정, 출근할 좌이정 때마다 집안. 얼굴이 상태가 안 좋은 거지. 그쵸. 그래갖고는 왜 그러십니까? 제 휴가 좀 주면 안 돼? 그 집 그래갖고는 막내 집 아드님이 약간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그래갖고는 이제 그래서 집안에서도 수가 옛날에 아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러면 생각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갖고 이제 수 아버지가 수의 상관한테 청을 넣은 거예요. 이제 얘 병가 좀 쓰게 해달라고. 이래갖고는 상관이 수한테 병가를 권해요. 그래서 이제 수가 안색도 너무 안 좋으니까 일주일만 쉬라고. 너무 부럽다. 나도 얼굴 잘 썩을 수 있는데. 얼굴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의 아들이 딸이고 아니었어. 딸이고. 아들이어야 돼. 아들. 그래야 가능. 아들, 딸이 남들이 막내여야 돼. 시체 같다고 했을 때도 아파 보여야 되는데. 칼같이 출근했었는데. 아, 살만 찌고 있고, 진짜. 아파 보이기 힘드네. 아파 보이려면 이제 뼈가 피골이 비틀어야 상접해야 되는데. 안색이 안 좋아야 돼. 그래서 수는 일부러 이제 자기 네. 공 생각 안 하려고 네. 일에 집중을 하려고 그랬는데 휴가를 강제로 받게 되니까 네. 아 이럴 수가 세상이 나를 음. 미워하는구나. 공에게서 찢어졌죠. 고통스러워했고 출근을 해야 오며 가며 조금 기회가 되면 얼굴이라도 볼 아, 텐데 맞아. 말이라도 섞을 텐데. 이건 뭐, 유배. 걔가 오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휴가가 공 고통이다. 밖으로 나오니까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마부한테 자기가 일찍 귀가를 하면 가족들이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왜 일찍 왔냐 막 이렇게 묻게 될까봐 나 시장 구경하다가 밤 되기 전에 집에 갈게 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 그렇고는 시장을 혼자 돌아다니다가 깊숙한 골목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행상인을 보게 됐는데 이게 되게 그지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젓골라지면 구걸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그럴 정도의 구걸하면 더 잘 살 듯. 그런 느낌인데 그냥 돈을 주면 기분 나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래서 그냥 그 중에서 모조모적을 하나 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상인이 수의 은하를 받고는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더럽고 추한 상인한테 호의를 보인 거 당신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자기 정체가 마법사라고 막 그러더니 점점 네. 옷이 깨끗한 비단으로 바뀌고 오. 처음 보는 얼굴 이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 뭐야. 그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판타지. 수의 손을 잡더니 여태까지 구약이었는데 갑자기 판타지. 본인이 이제 판타지. 난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가난한 행상인으로 위장을 해서 선의를 베풀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그러면서 감사의 표시로 양초를 줘요. 네. 그래서 이게 마법에 걸린 물건이고 이제 다 잠든 시간에 네. 양초에 불을 붙이고 불 그림자가 커지게 기다리면 이 그림자가 당신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줄 거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법템을 얻었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고귀한 군주의 자리에 오르거나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이 연모하던 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일 얘기해요. 좋은데? 그쵸? 네, 그 말에 수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 갖고 있거든. 표를 굳으면서 정말 소원을 이뤄주냐고 이렇게 네. 희번득해서 물어보는 거지. 네. 그러니까 행상인이 완벽하게 이뤄진다. 그렇게 막 훌륭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이 사람 마법사 맞아. 고개를 막 끄덕였고 마법사가 막 크게 웃더니 행복해지길 바라나이다. 막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행복해지길 바라다니 그러면서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야 수가 겨우 집에 돌아와서 머리가 아프다 막 이러면서 방에 처박혀요. 근데 수는 이제 자기가 공이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게 소원인데 그래도 이제 그래 내가 양초의 소원 한 번쯤은 빌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갖고는 마법사의 말이 거짓말이면 그냥 뭐 공이 결혼을 할 때 나는 여길 떠나가지고 안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금수저다운 생각이죠.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아, 진짜. 갑자기. 그렇다면 저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타가 오네?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일을 하지 안 않죠. 하면 차라리 절약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절약할 자신 있다. 그래서 사치 안 해. 적당히 살 수 있어. 있는 돈 살짝 저금해 놓고 네네. 먹을 거 좀 먹고 네네. 시니컬해. 부럽다. 은행 이자만 받기만 하면. 근데 약간 유산도 있을 이쯤 거 아니야. 되면 네. 유산 있을 거고 다달이 노예. 용돈 받을 거고 어릴 건물 때도 있을 별장에 거고, 있다 왔잖아. 연금. 건물 있을 거고 음. 아버지가 뭐 반란 같은 거 안 일으켜서 가면은
뭐 쭉 가겠지. 네. 그치. 일 안 해. 일 안 하지. 뭐하러 그냥 너는 건강한 게 제일이다 이런 걸 들으면서 이제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어머니. 좀 힘들면 아프다고 막 하면 가족들이 다 걱정해주잖아. 픽픽 쓸어줘야지. 어머니 요즘 일이 너무 힘듭니다.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러면. 저 당분간 좀 쉬겠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 처박혀 저 책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러렴 이러면서 부럽다. 좋은 삶이다. 그렇죠, 그렇죠. 차 마시고 싶다 그러면 누가 차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수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 내가 차 부른 사람. 근데 뭐 웃겨. 저런 시대니까. 그래서 모두가 잠든 시간이 됐고 그래서 양초에 불을 붙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여서 뭐지? 속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불꽃이 위로 치솟으면서 흑 표범의 머리를 난 거인이 나와요. 약간 알라딘 같고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마신 무자하딘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깊은 밤에서 깨운 이가 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수는 처음에 이제 겁에 질려서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다가 마신이 이제 이 몸을 질투한 인간에 의해서 봉인을 당해서 갇혔었다. 나를 잠시 깨워 자유를 맛보게 해준 내게 소원을 딱 3가지 들어주겠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는 나 잠깐 생각한 시간 좀 달라고. 왜냐면 자기는 소원이 3가지나 될 줄 몰랐거든. 그래서 이제 마신은 아니 너 3번이나 빌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양초에 불이 꺼지기 전에 첫 번째 소원을 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가 용기를 내서 첫 번째 소원은 제국의 황태자 자한기르가 날 사랑하는 거다. 질러버렸지. 그래서 마신은 이거 좀 애매한 소원인데? 그래서 너네 그럼 둘이 무슨 관계야? 받고 싶은 사랑이 어떤 거야? 이게 약간 그냥 사랑은 종류가 너무 많은데 너가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건 줄 알고 어떻게 소원을 들어주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마신은 인간의 감정은 연기 같아서 변심하기 쉬우니까 얼마나 황태자를 사랑하고 어느 정도로 사랑받기를 원하는지 말을 하라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수가 고민을 했고 마신이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수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좀 살짝 나와요. 그러니까 마신이 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좀 음모가 있다는 느낌으로 나오고 어쨌든 그래갖고 수가 그러면 나는 공의 아픈 자가 돼서 공의 유일한 반려로 삼고 싶은 한 사람이 되는 게 소원이다. 그러면서 누군가 고의로 2사람을 갈라놓으려고 해도 공이 그걸 거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마신이 크게 웃더니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고 네 소원은 이루어졌고 아직 소원이 2개가 남았다. 사실 소원을 왜 빌었는지 모르겠네. 이미 사랑받고 있지 않았니? 소원 하나 날린 것 같은데 지금. 배가 불렀다. 그래서 마지막 소원을 다 빌 때까지 고백이라도 해서 차이고 저 소원을 빌었으면 내가 그렇네. 이해를 하겠는데 차이지도 않고 맞네. 참 안타깝네요. 이런 새끼. 어쨌든 소원 하나 날렸고요. 그래서 마지막 소원을 다 빌 때까지는 계약자로서 존중을 해주겠다 했죠. 그래서 네. 수가 이제 머뭇거리다가 그럼 딜레이 시키자. 마신이 너 나 의심하니? 막 이러면서 내가 너 고작 이름 따위로 너를 해칠 것 같아? 막 내가 이러면서.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수가 내 이름은 무함마드 라프타의 막내 아들인 미라즈 라프타라고 말을 아빠 해줘요. 이름도 얘기할 일이야? 약간 그런가 봐요. 근데 그 무함마드 선. 리비아의 게롤트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런 식으로 느낌적인 한다고 느낌. 하긴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름 대면서. 그러니까 가문의 누구라고 이렇게 해야 누구의 되는데. 어느 가문의 누구. 네. 토르 오딘슨 이런 느낌. 맞아. 오딘선 그런 느낌이군요. 약간 북유럽 다시 왔어. 그래서 수가 마신한테 만약에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네. 그때 소원을 다시 빌어도 되냐 물어봤고 마신이 그거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그러면서 이 무아자딘이 이루어지지 못할 건 없다. 내일 그를 만나면 알게 될 거다. 이러더니 네. 손가락을 튕기며 사라져요. 알리바바네요. 네. 알라딘. 알라딘이네요. 양초는 마법사에게 진이구나. 네. 어쨌든 양초는 마법사에게 처음 받았던 때랑 똑같아졌어요. 오. 하나도 안 녹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는 마법의 양초. 방금 이루어진 일이 상상이 아닐까 혼란스러웠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초를 피운 건 확실한가? 막 이러면서 초를 안 피우지 않았어. 증거가 없어. 그래서 동이틀 무렵에 하인이 술을 깨우더니 네. 지금 궁에 가야 되니까 빨리 식사를 하시라고 뭘 막 그러는 먹을까? 거예요. 그러면서 난 같은 거 먹을 것 같아. 카레 막.
카레와 나. 그래서- 왜요? 난 이모 어때서요? 난 아침부터 먹을 수도 있지. 버터 바르고 마늘 그러니까 장 살짝 마늘 난 넣어서. 너무 맛있겠다. 갈릭 버터 나. 아, 너무 뭔지 맛있다. 너무 오래됐어. 그러면서 궁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네. 채비하는 동안 그분들에게 식사를 차릴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수가 그분들이라니? 이러면서 이제 막 오히려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 막 웃으면서 아니 약혼식이 코앞이라서 정신이 없으신 거냐? 막 이러면서 갑자기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중간 없이? 맨날 막내 도련님을 데리러 오던 한궁의 호의랑 마부 말하는 거라고 막 이렇게 아니 일하는 거지. 약혼부터 하면 되지. 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프로포즈부터 받는 거부터 하면 되지. 중간에 다 이게 프로포즈 건너뛰고 마다 있어. 다 건너뛰었어. 스킵 당했어. 수가 그래서 약혼식이란 단어에 꽂혀가지고 네 누가 약혼하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주례를 쓰나? 막 이러면서 그 약혼식에 내 역할은 뭐니? 막 이러면서. 막 동공지지. 그래서 어쨌든 단장을 하고 저택을 나서니까 네. 이제 술을 기다리는 마차랑 사람들이 서 있었고요. 호박마차 같겠다. 그런가? 약혼하러 가는 거니까요. 꽃마차가 오지 않았을까요? 비슷하겠죠? 네 예쁜 응. 약간 웨딩카처럼. 아직 웨딩 아니야. 야 아직 웨딩 아니야. 약혼카 온 거잖아 지금. 아직 약혼 아니야. 아직 남았어. 그래갖고는 이제 막 마차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막 니나즈님 하면서 막 술을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네. 수나 근데 이 사람들 처음 봐요. 그래서 누구? 그러니까 수가 이제 마차를 막 타려니까 어머니가 뒤에서 술을 막 부르면서 막, 네. 오늘 약혼식에서 입을 예복을 맞춘다 들었다. 아직 옷 맞추는 시기군요. 네, 그러면서 네 약혼식이 벌써 2달 뒤라니. 한참 남았잖아. 나는 아직 네가 애기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네, 아직 애기죠. 수는 막 네? 약혼식에 입을 예복이요? 막 이러면서 물어보고 어머니가 막, 너 어디 아프니? 안색이 안 좋은데? 표정이 왜 이래? 막 이러- 꿀물이라도 마시고 가렴 이러면서 꿀물 먹이고 어머니 자상하시다. 그러면서 이제 수는 내가 진짜 꼭 약혼자가 됐고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이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네. 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마차에 탔고 네. 이제 가는 길에 그 호의가 두 분이 약혼하신 지는 꽤 됐는데 네. 이제라도 식을 올리신다니 소희는 너무 기쁘다. 막 이렇게 프로포즈 얘기를 못 했죠. 받았어. 난 서럽다. 기억이 안 난다. 프로포즈. 그래서 수는 약혼한 지 얼마나 됐냐 물어봤고 네. 호의는 아니 농담이십니까? 이러면서 농이 지나치시네요. 두 분이 약혼하신 지 벌써 10년이나 됐는데요. 너무 오래됐는데요? 이 정도면은 헤어져도 될 것 같은. 지겹지 않니? 둘이 짜고 절 올리시나요? 막 이러면서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 공은 입에 닳도록 수랑 처음 만난 날을 네. 얘기를 했다면서 아, 지금껏 술을 보호하려고 대외적으로 비밀에 붙였던 거다. 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궁에 도착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별궁에 갔는데 시종들이 수가 되게 익숙한 듯 행동을 하고 네. 그래갖고 수가 내가 진짜 약혼자가 됐구나. 좀 소원이 이루어지는 네, 이게 실감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수가 이게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수가 네. 법관인 사실도 사라져요. 미래가 바뀌었어. 응. 왠지 좀 슬픈데? 음. 나의 커리어가 손상된 건 좀 싫은데? 그래서 여러 이렇게 있었던 사건들 이게 네. 막 이게 좀 없어져 역사 있었어요. 공부를 좀 해야겠는데. 네, 업데이트 그래서- 좀 해줘. 근데 이제 공이 수를 막 반갑게 부르면서 껴안고 우와. 이제 수는 자한기를 전화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니까 공이 아니 왜 갑자기 그런 어색한 호칭으로 부르냐. 자기야라고 불러줘. 막 이러면. 네. 수가 뭐라고 불렀을까? 갑자기 2달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에 잠을 못 잤다. 막 이러면서 네. 막 변명을 하니까 막 공이 예복만 맞추면 끝이야. 그래서 연애는 어떻게 할지 내가 다 생각을 해놨다고.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내 약혼자인 널 보여주고 싶다. 막 이렇게. 되게 들떴네요. 예, 막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공이 술을 정원구석에 그 둘이 함께 타던 그네 앉히더니 한쪽 무릎을 꿇고 수한테 사랑을 속삭여요. 프로포즈. 네, 그래서 수는 이제 그 사랑을 들으면서 속으로 네. 마시는 오늘부터 내 신으로 삼을 거야. 이 소원 너무 만족스러웠군요. 너무 은혜를 직격탄으로 맞아가지고. 훌륭한 소원 성취였다. 만족 100배. 만족감이 아주 후기 작성해야 될 것 같아. 공의 고백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도 고백하고 공이 네. 이제 수의 뺨과 얼굴 여기저기 막 입 맞추고 있는데 네. 이제 실종이 부르러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수가 부끄러워하는 공을 처음 보고 깜짝 놀라고 막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둘이 별관 내실에 가서 재단사랑 예복을 골랐고요. 네. 전날 밤을 거의 이제 잠을 못 잤잖아요. 네. 그래갖고는 이제 이 예복을 고르는 동안 체력이 완전 고갈된 거지. 원래 비리비리한 체력. 그래갖고 없어졌군요. 이제 가격 협상할 때쯤 되니까 막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수가 이제 잠깐만 쉬어도 되냐고 물어갖고
공이 다 결정했다 이러면서 내 침실 가서 같이 쉬자고 그러더니 술을 가볍게 안 어울리던 침실로 가요. 네. 둘이 마주 누워서 깨를 볶았고요. 네. 이게 보통 다른 BL 같으면 뭔가 약간 이쯤에서 약간 유사라도 나와야 되는데 둘이 그냥 너무 깨만 볶았군요. 네 약간 유교남 느낌? 둘이 너무 플라토닉해. 그래서 이제 이 순 나라는 유교국이었구나. 수는 어머니가 안색인 아빠 걱정을 하시더라. 그래서 네. 돌아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잠을 했고 설쳤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밤에 마신을 부를 계획이었거든요. 왜요? 이제 소원 또 빌어야지. 연달아서? 얘기라도 해보던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이 이제 돌아간다니까 섭섭해하니까 수가 아니 금방 또 올 거라고 이렇게 달랬고 공이 다음번에는 작은 아바마마를 뵙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공이 수가 가는 걸 배웅을 하는데 수가 간 이후에 공이 이렇게 두통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네. 머리를 뭔가 찌르는 느낌이고 이게 그냥 이게 내가 신경 너무 많이 써서 그렇구나라고 역시 생각을 결혼은 해요. 미친 짓이야. 아니 갑자기 쉬운 일이 아니야. 수는 집에 돌아와서 밤에 오길 기다렸다가 다시 마신을 불러요. 네. 근데 수는 마신한테 혹시 공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운명을 내가 가로챈 거냐 물어봤고 네. 마신이 운명이라는 거는 결과론적이라고 그러면서 너가 사랑을 진치는 거고 가정은 신경 쓰지 말라. 무섭네요. 네. 과정도 중요한데. 너무 칠랄레 팔랄레 가는 거 아닙니까? 팔려갔어. 어쨌든 수는 공이 일단 약혼식을 하고 지위를 공고히 한 후에 결혼식을 하면 된다고 말해줬다고 하고 공의 부친인 황후도 그랬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마신이 듣더니 사내 황후 말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수는 얘가 양초에 갇혀 있었다던데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너무 세상 사정이 밝은데? 역사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황후 폐하를 아세요? 라고 물어봤고 마신이 내가 비록 양초에 갇혀 있었지만 다 귀는 열려 있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알 수 온갖 있다. 얘기를 다 들었다. 음. 그렇게 하면서 넘어갔고요. 네. 수는 어쨌든 남은 소원 2가지는 아껴 쓸 거고 머뭇거리더니 오늘 일은 현실이 맞겠지? 꿈이 아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신이 마법은 절대적이고 마법사들이 악마들에게서 이 세계를 구한 것처럼 내 마법도 절대적이다. 앞으로 무슨 소원이 빌고 싶은 거냐고 물어봐요. 그 수가 내가 사실 결혼을 하는 대로 이게 남자끼리라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 두 폐하에게 신이 공을 주신 것처럼 네. 나도 후계가 생기게 빌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해요. 그래서 마신이 그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신중히 소원을 빌라고 이렇게 하더니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공이 엄청 바빠가지고 수는 네. 집에만 있었고 2달 동안. 어쨌든 그러다가 황후를 만난 날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수 기억에는 황후를 자주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공은 우리 셋이 자주 만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억이 없어. 수는 그냥 자기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마지막 봤을 때랑 안 비슷- 달라진 거예요. 네. 하나도 안 늙었어요. 그래갖고 좀 이상한데 이러고 있었고 황후도 수한테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공이 2주 전에도 보셨으면서 오랜만이라고 하시냐면서 막 화박을 해요. 그래서 네. 황후가 그랬나 이러면서 이상하네. 근데 요즘 좀 종종 좀 잊어? 약간 치매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황후님. 되게 편히 앉아! 편히 앉아! 되게 편안하신 분이네. 그러면서 수가 이제 멀리서만 황후를 봤었는데 네. 좀 어색한 거죠. 너무 가까우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황후가 공한테 너 두통은 어때? 이렇게 물어봤고 네. 수가 그 말에 깜짝 놀라면서 두통이라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공이 이제 수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 두통 그냥 뭔데 다들 그렇게 막 호들갑인지 모르겠다고. 사람이 두통 좀 있을 수 큰일 있지. 나. MRI 찍어봐야 돼. MRI가 없다. CT도 찍어야 되는데. CT 찍어봐야 돼요. 위험해요. 그래서 황후가 네가 대련 중에 갑자기 쓰러지지 않았냐 이랬고 심각한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각한데? 내가 아빠인데 아들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지나가던 궁의의 대화를 알아야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박따박 보고하지 못하겠니? 맞아. 공은 그냥 좀 내가 무리를 해서 그런 거라고 막 이랬고 황후가 시종장이 네가 혼자서 약혼식 연애를 준비한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더라 이랬고 또 공은 나는 그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네. 이런 중요한 날의 준비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는 그 얘기를 듣더니 저도 공이 무리를 하는 거 원치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이 그냥 이거 좀 잠깐 피로해가지고 가벼운 두통이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서 이제 위로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공이 또 두통이 온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티를 안 내려 그랬는데 안색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고 황후가 이제 바로 알아챘죠. 그래서 궁의를 호출하려고 하니까 공이 그걸 막으면서 두통이 이제 벌써 없어졌다고 괜찮다 이렇게 웃어요. 그래서 네. 수한테는 그냥 잠깐 이명이 들린 거야 이랬고 수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게 공이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자기가 튼튼하다. 알기로는. 네, 그래갖고 막 신경이 쓰이는데 황후도 좀 이상했는데 이걸 숨겼어요. 이게 왜냐면 이 황후도 기억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수처럼. 아, 진짜요? 갑자기 세상이 변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마법의 후유증. 아, 이 패치가 잘못됐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 데이터, 그 데이터 덮어쓰기가 안 덮어쓰기 됐네요. 안 되고, 그냥 기존 데이터 유지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덮어씌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꼬였군요. 사이에 공백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다 행동을 하니까 맞춰주고 있긴 한데 이게 자기가 기억하는 거라 이 상황이라 이게 위화감이 점점 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랑 만나니까 이게 어디서 비롯됐는지 추측이 좀 됐죠. 근데 네. 이제 이게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으니까 네. 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공은 수를 배웅하면서 아 괜찮아 이러면서 웃었어요. 근데 이게 황후가 아마 그냥 인간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 조금 그런 식으로 나오긴 그런 게 해요. 있으니까 그러겠죠? 뭔가 마법기가 아. 마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뭔가 됐겠죠?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서. 음. 근데 수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자려고 침실로 가요. 그래서 이제 침실문을 열자마자 창가에 검은 인형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가 이제 놀라가지고 아무거나 잡아서 던졌는데 자한길의 비밀 호의였어요. 그래서 이 호의가 수한테 편지를 건네더니 형제 폐하가 공한테 이제 근신하라는 명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이 두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황제가 알게 돼가지고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쉬어라. 그래갖고 이제 두 폐하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수한테는 괜히 염려 말고 있으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라고 했었고, 수는 이제 달빛의 의지를 해서 공의 편지를 읽어요. 근데 이제 그 편지 시작에 네. 사랑하는 리라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수는 이때부터 두근한 거지. 미쳤다. 심쿵. 약간 와. 여기서부터 제정신 아니야. 그리고 내 최애가 나에게 사랑하는 니라지라고 했다. 아, 약간 이런. 부러워. 부러워. 너무 부러워. 돌았다. 지금 덕심 최고. 아, 이거 실화? 진짜 부러워. 죽어도 좋아. 막 진짜 부럽다. 평생 지방 가버리다 이런 느낌. 수는 편지를 다 읽고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네. 아 빨리 마신을 불러야지 이랬던 생각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막 바로 답장을 막 써가지고 호이한테 건네고 네. 호이는 이제 그래서 이제 갔죠. 네. 근데 수는 이제 이 그 연서가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갖고 막 감정이 벅차올랐고 액자해야지. 네, 못 보는 박제.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밤마다 호이가 와서 연서를 계속 줬죠. 네. 이제 그 뻑뻑이 노릇을 했어요. 네. 아이고, 저런. 그래서 이제 약혼식 준비는 순조롭게 되고 있긴 한데 네. 공은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이 자기가 수랑 약혼한 사이가 아니고 친후인 상태고 아,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평행우주가 있죠? 뭐예요? 우리에게 이제 평행우주가 자기 있어요. 그래서 꿈이 되게 불쾌한데 이게 꿈이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너무 이런 리얼해. 생각을 하면서 기시감보. 이게 공의 네. 아버지들끼리 그러니까 그 악몽의 씨앗이라는 이게 그 악몽이라는 꿈을 통해서 둘이 이제 그 맺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거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공도 한때는 꿈속에 들어가 있었대요. 아직 제가 거기까지 못 읽어서 모르겠어요. 아직 일상으로 나오겠지. 네. 어쨌든 근데 만약에 두 아버지에게서 꿈의 얘기를 했다가 약혼식이 미뤄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네. 불길했어, 갑자기. 그래갖고는 숨겼고 네.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왜 미루면 안 되지?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네. 아 나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술을 사랑했고 그래서 약혼을 한 건데 기억은 정확한데. 근데 또 기억이 흐릿해. 그러더니 또 두통이 시작되고 머리가 아프더니 다음날 결국에 아침에 이제 혼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그래서 이제 심했네. 공은 궁이의 입을 막고 이 사실을 숨겼고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려서 사신을 맞이했는데 이게 그 서역의 왕국에서 둘째 왕자를 보낸 거였어요. 근데 이제 공이랑 또래라서 친목을 다지려고 한 거고 약혼식에 참석을 하겠다 이 얘기를 전하려는 거였어요. 네. 그냥 편지로 주면 되지 뭐 또 귀찮게. 사신단. 사신을 보내고. 왕국이 셌나 보죠. 그래서 이제 되게 편지로 대충 안 막아지는 그런 왕족이었나. 편지로 보내면 무례하다. 무례하다.
가야지. 감히 감히 이 대국에게 뭐예요? 소국 주제, 소국 주제 나라 감히. 주제. 동쪽의 작은 나라 주제. 너무 그래서 공이 건성으로 참석이 기쁘다고 기회가 닿는다면 그와 대화를 나누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네. 이제 예의상 이빨리. 그러는 동안 수는 공이랑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면서 꿈 네. 같은 나날에 행복하죠. 빠져 있었죠. 세상에 행복하죠. 아 네. 진짜 너무 부러운데. 그래서 진심으로 부러워. 솔직히 네, 저 입에 가요. 입장이었으면 네. 난 결혼 안 했지. 혼자 살았지. 그냥 집안 돈을 야금야금 까먹으면서 맞아. 저 하지만- 세상 유람을 하다 오겠습니다. 나의 최애인데 나의 최애가처럼 내가 어떻게 최애는 피해. 좀 멀어져 있어야 돼. 싫어 나는 못할 것이고. 아, 최애는 멀리서 보는 겁니다. 갖고 싶다 최애. 아, 그거 생각나네. 그거. 한번 실물 한번 보고 오씨 미쳤다 이러고 이제 잘 살아 하고 이제 나는. 어쨌든 수는 공이랑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면서 꿈 같은 나날에 빠져 있었고요. 네. 이게 편지에 항상 사랑하는 니나즈 이렇게 써 네, 있어가지고 부럽다. 네, 공이 얼마나 수를 사랑하는지 쓰여 있었고 네. 네, 수는 정말 꿈 같은 나날이었지. 그래가지고 부러워. 반면 공은 두통이 점점 심해지는데 이게 편지로 티가 안 나잖아요. 네. 다 숨기고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 문자. 수는 점점 행복하고 공은 점점 피폐해졌지. 아, 말라 비틀어져가는. 왜 계속 아프지? 그러다가 약혼식 날이 돼요. 응. 부작용. 네. 소원 부작용. 이게 이유가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스포니까 얘기 안 해야지.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약혼식은 엄청 성대했고요. 네. 이게 연회장이 막 내려다 보인 난간도 있고 막 그랬대요. 저는 음. 이제 그 난간에 술을 데려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약혼식이 굉장히 꿈결처럼 지나갔다고 합니다. 약간 그 슬로우 모션으로 빛이 가득한 그런 뽀사시 필터를 네, 그런 화면에 이렇게 핑크색 이렇게 필터 계속 달고 약간 뭐 CF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포카리스 멘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지나갔고요. 그러다가 네. 이제 두 사람이 손님들의 인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아까 서역에서 공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던 둘째 왕자가 와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왕자가 제국어가 서툰 거예요. 어째서? 아직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네. 최대한 배워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아닌데 못 배워도 친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부족했군요. 네. 낯가림이 심했던 걸로. 그래서 배움이 얕아서 대화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원활하지 않았군요. 네, 그래서 이제 공은 이 애를 적당히 치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얘가 좋아할 만한 제국의 네. 고관과 예술가를 소개시켜 주려고 이제 데려가요. 네. 그리고 이제 수가 이제 남아가지고 첫째 형을 만나는데 형이 수한테 네가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너무 이상하다 이러면서 수는 저는 늘 웃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이 그렇지?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뭐야 이상해. 약간 참나. 의문스러운 말. 네, 그랬더니 첫째 형이 네가 되게 자주 우울하게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있는데 기분 착각이겠지? 이러면서 넘기려고 그래요. 그쵸. 10년 전에 약혼했는데 우울했을 리가 없는데. 그쵸? 약간 좀 이상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공이 평행 왕자랑 세계가 겹쳐지고 있어. 그 고리타분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네. 이 둘째 왕자가 계속 제국 정세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자꾸 하려고 그랬고 아 비호감이죠. 그래서 자기 공이 말만 하는 사람. 계속 말을 돌려서 피하려고 하다가 눈치 없었군요. 두통이 덮치더니 쓰러져요. 근데 이제 이건 스탓이 아니야. 이건 네. 저 둘째 왕자 탓이야. 그렇구나. 전업시키 때문이구나. 그러면. 스트레스를 줬네. 그렇구나. 근데 그라데이션으로 올라온 거지, 확실히. 두통이. 공이 비명을 지르면서 발작을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진지한 상황에서. 시종이랑 호미가 바로 구르면서 막 이렇게 막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저래 쟤는? 근데 이제 왕자가 괜찮냐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는데 네. 공은 무의식에 이 손을 팍 쳐냈고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왕자의 손이 뜨거워지더니 불꽃이 막 튀어요. 어머나, 어머나. 뭐지? 그러더니 이제 그 불길이 막 손을 휘감았고 그래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사람들은 발화? 막 갑자기 위기감을 느껴서 막 왕자를 데리고 공 주변에서 물러나고 그러면서 이제 불길이 막 주변을 둘러싸더니 폭발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연회장이 아비규환이 됐고 그쵸. 수는 이 충격에 굴러 떨어져요. 그리고 이 수를 황후가 잡아서 끌고 나갔고 네. 수는 공을 구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쵸.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나의 황후가 사랑. 막으면서 황태자의 스승인 베드로가 구하러 들어갔으니까 안심해도 된다고 네. 이렇게 했고 황후의 목소리를 들은 황제가 다가와서 이제 황후가 그 안전한 거를 안심을 하면서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이제 황후가 황제한테 술을 맡기면서 베드로가 지금 혼자서는 역부족이니까 나 도우러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뛰어 들어갔죠. 그래서 수는 공이 걱정이 돼서 황궁을 떠날 수가 없었고 근데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어요. 아까 대단하네요. 그 왕자 빼고요. 대피를 잘했나봐요. 네, 그래서 이제 공이 여전히 사경을 헤매는 중이라는 시종의 말에 수는 절망을 느꼈고 네. 황제는 수가 공을 만날 수 없게 했고 네. 이제 황후도 중간에 껴서 난처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는 몸발치에서라도 얼굴을 볼 수 없냐고 물어봤는데 황후가 근데 공이 곧 깨어날 거라고 이렇게 참. 위로를 애매한 순간이네요. 그러게요. 결혼을 해서 반려자 가족도 아니고 가족이 아닌 것도 아니고 약간 반만 걸쳤어. 아 너무 애매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위로를 하더니 황후가 떠났고 네. 근데 수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다시 간청을 해보려고 황후를 쫓아갔어요. 근데 이제 황후가 이 황제랑 그리고 이제 수석이가 아닌 그 베드로랑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듣게 돼요. 네. 근데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모든 마력을 봉인한 것도 아니었고 이제 그럴 일은 없다면서 세헤라자대가 현존하는 마법사 중 제일 강력한 마법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황제는 세헤라자대의 전능함을 알고 있긴 하지만 이변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소인의 힘으로는 진실을 닫기 어려우니 마탑의 연락을 취하겠다라고 했고 마법의 네. 황후가 오랜만이네요. 판타지 세계관입니다. 갑자기 저쪽으로 날라. 네. 와우로 넘어간 느낌이다. 아 보라색이어야 돼. 아, 마법의 탑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럼요. 그 층계가 뱅글뱅글. 네, 멀미나. 어쨌든 그러면서 황후가 마탑의 연락을 취하는 동안 점쟁이 칼리프소에게 조언을 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칼리프소도 거기 나와요. 악몽의 지하세. 아, 네.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게 결국에 그럼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그러게. 봐야겠다. 드네요. 그냥 이거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이러고 읽었는데 아, 그런가? 그랬구나. 그냥 그런 애가 있구나 이랬지.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점쟁이가 있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수가 공을 못 보게 하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좀 슬프다.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아니 지금 폭주하는 마력을 간신히 억눌러 놨는데 왜 봉인이 깨졌는지도 모르고 네. 이게 잠재된 마력 보유량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만화가 엄청 많은 거 아니야? 그런가? 근데 이제 혹시라도 공이 수를 무의식 중에 해치면 어떡하냐. 아니 이렇게. 멀리서 본다는데 뭐 만진대 누가 뭐예요? 어쨌든 이제 더듬. 뭐라도 다 막으려는. 그래서 이제 황명으로 수를 저택에 연금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공이 깨어난 후에도 마력이 솟는다면 최악의 경우는 파혼도 고려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딜레이를. 그 수는 그제야 공이 줬던 그 별가루 선물이 네. 공이 마법사였어서 줄 수 있었던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요. 역시 범상치 않은 거였군요. 네, 그리고 공의 그냥 봉인이 기념품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네, 약간 그냥 보석 같은 그냥 느낌이었지. 말만 화려하게 하고 그냥 보석준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이름인 줄 알았다고.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공의 봉인이 깨져서 마력이 폭주한 건 자기 때문일 거라는 예감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통도 전조 증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침실에 틀어박혀가지고 깊은 네. 밤이 됐을 때 양초를 꺼내요. 네. 근데 이제 이 양초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네. 어떻게 의지할 때 양초뿐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쵸. 수가 마신을 소환했고요. 네. 무슨 소원을 빌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끝났습니까? 했네. 네. 자꾸 근데 그 마신 부르면 네. 미스미스 같이 저- 춤출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자꾸 이게 딱딱하는 게. 튕기면서 사라지는 느낌이 너무나 프린스 알리 부를 것 같고 막. 경쾌할 것 같아. 프린스 알리. 어쨌든 오늘도 스포 없이 여기까지. 이게 뭐야? 아니 왜 이런 소설 아닌데 네. 이렇게 됐지? 처음에 분명히 구약으로 시작했는데 알리바바에서 갑자기 와우 섞여서 들어오고 프린스 알리 나오고. 프린스 알리로 끝났어요. 프린스 마신에서. 알리. 그러니까 왜 진짜 손가락을 사람이- 튕겨서 사라지냐고. 촛불에서는 약간 그 나인 생각났어요. 나인에서는 향을 피우는 거 전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촛불 딱 켜고
어쨌든 그래서 맞습니다. 감사하면요. 네. 이게 제가 이게 다 읽고 대본을 쓸 때 다시 읽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마신이 얘가 네. 이제 꿍꿍이가 있어서 저러는 건데 네. 이건 얘기해도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마신이 네. 되게 연기력이 장난이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 척 엄청 합니까? 근데 막 천연덕스러워요. 좀 대사들도 그렇고. 그래갖고는 네. 아니 이 능력으로 차라리 배우 같은 걸 하면 네. 나무주연상은 땄겠다. 약간. 되게 오래 살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좀 그런 느낌이. 또 얘가 막 그렇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름 되게 열심히 사는 애긴 한데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아,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시인이 외전에만 있어서 너무 슬펐네요. 네. 조금 이게 그게 있어요. 외전에만 있으면 기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 외전에서 실컷 풀자. 얼마나 대단하길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소프트한 신입니까? 네, 좀 소프트했어요. 제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저한테도 소프트 하겠네요. 신의 기준은 비슷해. 네. 뭐 15금이니까요. 네. 이게 근데 막 시인이 근데 그냥 뭐 없어도 좀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예요? 계속 많이 보니까 네. 신이 그냥 없는 게 좋다. 아, 이렇게 바뀌는 분들이 방해가 있어요. 된다. 네, 그냥 둘의 서사가 좋고. 그냥 신이 없어도 이야기가 아침잭이어도 그냥 잘 잤겠지. 행복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둘이 행복해서 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둘이 그 씬이 되게 서사에 너무 중요한 거야. 둘의 감정선에 너무 중요해. 그럼 있어야 돼. 사실.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둘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씬이면 그냥 둘이 잘 살았겠지 이러면서 맞아. 행복하면 됐다 이러면서 끝내면 되는데 맞아. 이게 사실 중간에 서사만 딱히 잘 맞아가면. 씬에 그게- 서사만 없어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저도 약간 그렇기는 해요. 좀 네. 누주해질 때 그 긴장감을 주는 용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 번씩 고춧가루 뿌리는 느낌. 고춧가루는 안 좋은 느낌이지. 약간 MSG 느낌. 매운맛, 이렇게. 소금 아니면 설탕. MSG 한 번씩 뿌려주는. 사실 근데 이게 단편인 것도 있긴 한데 네. 세계관도 재미있었고 이게 좋았어요. 그 스토리 전개상 사실 씬이 없어도 그렇게 문제가 있거나 지루해 막 그만 읽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아니라서 네. 아니, 너무 흥미진진하고 베일에 쌓인 수가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네, 계속- 노너띵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비밀이 풀려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앞에 계속 언급됐던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나오고 네. 그리고 심지어 언급이 안 됐던 사람들도 뒤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얘가 나온다고? 약간 이런 게 있긴 한데 얘는 이게 누구지? 말이야. 근데 되게 신기하게 그거를 되게 논리적으로 아기가 맞게 결국에는 그거를 마무리 지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황후도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아바마마 두 분도 이야기가 따로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베드로도 신관, 베드로라 그러니까 자꾸 어부 베드로. 그분이 저도 네, 베드로 흔한 이름이라고요? 베드로도 약간 그 역할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세헤라자드도 이야기가 있고, 다 이야기가 역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수만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수가 모르니까 독자도 몰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수가 다 알아차려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수가 초래한 네. 스불제잖아요. 그쵸. 수습을 넣은 제왕이잖아요. 마신을 이용했으니까요. 나의 행복을 위해 이미 사랑을 서로 약간 사랑에 빠져 있는데 마크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고백이라도 핵심을- 해보지? 뭐 핵심을 약간 이런 찔렀군요. 느낌으로. 일단 말이라도 꺼내보고 시작하지. 까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소원을 빌든가.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결국에는 수가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그 수도 그냥 그 수동적인 캐릭터는 아니에요. 결국에 가다 보면 이제 능동적으로 막 이렇게 이거를 내 몸엔 무관의 피가 흐르지. 무관의 피가 흐르지만 나는 문간이야.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성격은 그러다 보면 약간 그 평행 우주처럼 막 겹쳐지기도 하고 되게 좀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세계관이.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좋으니까 이게 한 번쯤 짧으니까요, 그리고. 시도를 이게 마크다운에서 제가 샀거든요. 네.
네, 또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 네. 기다렸다가 꼭 시도해 장바구니에, 보시기를. 네, 장바구니에 넣어두시고요. 그 할 다음에 게 너무 많아. 오늘 맞아. 예스24 장바구니 목록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살 것으로 옮겨놓고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거기도 슬퍼. 그룹핑 기능이 있어야겠다. 장바구니에. 하지는 없는 것 같아. 너무 없죠? 길어. 저 장바구니에 그룹핑제 그게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니 건의해 목록을 네이버처럼 안 사라지면 다행이야. 네이버는 사라져요? 네이버 사라져요. 30일 사라져요. 지나면 사라져. 진짜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안 살 거면 그냥. 어쨌든 오늘 가져온 리뷰는요. 네, 리뷰입니다. 네. 제목과 표지처럼 동화 같은 작품이에요. 사랑 때문에 마신한테 소원을 빌고 장기르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네. 결국 갈수록 장기르의 이거 스펀이에요? 스포 아니에요? 단편이라 아쉽지만 오히려 깔끔하게 끝나서 좋았다. 자를게요. 그리고 민폐수에 예민한 편이지만 동화적이어서 그리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악몽의 씨앗이라는 작품의 스피노프 연작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밌었습니다. 이런 거 있고. 그 다음 거는 표지랑 제목이 주는 느낌이 좋아서 덜컥 구매한 작품이지만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옛사라처럼 소원을 이뤄준 양초에게 소원을 빌어 행복했지만 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망가지는 모습에 마지막 속상하다. 소원을 비는 모습이 뜻깊었어요. 스폰데요? 어떤 소원인지 얘기하겠어. 그렇구나. 행복했다가 거듭된 소원을 통해 불안해하던 모습을 섬세하게 다뤄주셔서 좋았습니다. 단편이라서 더 기억에 남는 소설이지만 단편이라서 아쉬워요. 이 모두의 작품도 똑같은 짧은 것이 최대 단점인 소설이군요. 짧아서 좋은데 짧아서 아쉽다. 속상하다. 길어라. 그 다음 리뷰는 제목에 파도가 부서지는 사막, 뭔가 네. 파도칠 느낌이지만 이 작가님 글의 가장 큰 특징은 사건물인데도 특유의 잔잔함이 있어서 쇼시랑님과 같은 쪽으로 제가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막물! 하고 봤더니 이전작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어쩐지 그렇구나. 비슷한 향기가 나더라니. 악몽의 씨앗이랑 캐프리의 깃털을 재미있게 읽으신 분에게 추천합니다. 어딘가 프리의 깃털도 이어지나요? 이어지는 거 그럼 아니고 비슷한? 네. 비슷한 계열. 그런가 봐요. 이분이 쓰신 거잖아요. 네. 이 작가님이 쓰신 거니까. 어딘가 동화 같지만 그렇다고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들이 재미있어요. 동화 같다는 평이 많네요. 네, 약간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느낌. 세계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나에게 동화는 전래 동화? 앨리스? 약간 소원을 빌거나 지니 같은 게 동화 같은 느낌인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지도. 어쨌든 마무리해주세요. 네,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오늘은 아몽르님의 비애 소설 파도가 부서지는 사막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주는 김순열님의 비애 소설 굴러온 돌도 노력을 한다로 이야기를 나눠볼 속상해. 예정입니다. 왜요? 굴러온 돌이 노력도 하면은 너무 잘 된다고요. 네, 굴러온 돌 최고입니다. 그렇군요. 네, 장르 문학 중 하나인 비엘을 이야기하는 그래도 비엘은 트위터의 공식 계정 그래도 비엘 운영 중이고요. 방송은 파티 팟빵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편하신 걸로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그래도 비엘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